안녕하세요. 나당부 양부자입니다. 20대인 저와 50대인 아빠는 현재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수험생으로서 2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빠는 공인중개사로서 현재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되었고, 특히나 부동산 경매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수익이 나는 경매 물건들을 분석해서 매주 올리고 있으며, 경매 왕초보분들을 위한 경매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전자책도 텀블벅에서 펀딩을 받아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고, 유료 경매 사이트인 탱크옥션과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와 모임, 그리고 전자책 링크를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롭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부동산과 경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의 성장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또한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 가족한테 더 잘하고 건강을 챙기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루고자 하는 3F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갔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화목해졌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매일 싸우다시피 했어요. 지금도 물론 의견 차이가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른 탓에 의견을 하나로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살아왔던 본인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일을 진행하고자 했고, 저는 그 방식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기는커녕 오히려 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쌓여만 갔고, 오해와 갈등은 커져만 갔죠. 그럴 때마다 왜 아빠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지? 아빠는 참 답답해 라고 생각하면서 아빠를 미워했던 적도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괜히 아빠랑 일을 같이 해보려 했나? 그냥 혼자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세상 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제 생각보다 저 스스로가 크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깨달은 뒤에는 문제 발생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배웠음에도 왜 아빠한테만큼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나 싶기도 해서 엄청 부끄럽기도 했고요. 정작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 화를 냈던 모순된 모습을 바꾸고자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표현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아빠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만약 아빠의 생각이 이렇다면 이번에는 아빠 생각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내 방식을 이야기해볼까? 라며 생각하는 연습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아빠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을 좀 더 설득력 있고 듣기 좋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얻기 위해서 대화에 관한 책도 읽곤 했습니다. 제가 바뀌니 철옹성 같던 아빠의 모습도 조금씩 점차 바뀌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먼저 아빠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자 아빠도 본인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같이 진행할 때 제가 하는 말을 잘 듣고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보곤 했어요. 특히나 전자책을 만들 때 저희의 변한 모습이 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전자책을 만들 때는 아빠랑 얼마나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빠에게 책이란 무조건 종이로 제작되어야만 하는 것이었고, 저는 아빠에게 종이책과는 다른 전자책만의 특별한 점과 전자책의 개념, 제작하는 방법, 판매, 가격, 마케팅 등 다양한 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빠의 모습은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말이 돼? 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빠에게 전자책이란 완전 새로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자책이 진짜 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책을 쓰냐? 이걸 비싼 돈 주고 도대체 사람들이 왜 사냐? 와 같은 아빠의 의문을 차근차근 해소해줘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설득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빠도 전자책을 만드는 거에 동의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한 달 만에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만약에 저희가 서로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는 게 싫다는 이유로 전자책 만드는 걸 포기했다면 저희는 평생 전자책을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건 물어보고 대답을 하면서 시간을 들인 덕분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 전자책 만들기는 행복한 경험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존중하면서 다른 점은 점점 맞춰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물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숱하게 일어날 거고 마음에 맞지 않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되새기면서 대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부자이기 때문이죠. 이 유튜브도 저희 부자가 더 나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모임에 오신 분들도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곤 했는데, 그때는 그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웃어 넘겼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저희도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게나마 실행해보면서 하나 둘씩 준비해갈 예정입니다. 특히나 경매를 완전 처음 접하는 분, 경매에 관심이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 경매를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는 분들처럼
경매 왕초보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에 저희 부자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경매 기술은 학교나 직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을 뿐 조금 배우기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다른 기술보다 경매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경매를 알고 실행에 옮기는 분들은 의외로 소수예요. 경매에 입문한다면 기회를 잡아 투자 수익을 얻고 남들보다 싸게 나만의 집을 장만할 수도 있으며 권리 분석을 통해 피같이 소중한 돈을 스스로 지키는 힘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직접 투자를 하면서 경매로 물건을 취득하는 게 일반 매매로 매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고 수익도 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 더 이상은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 경매를 익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청약으로만 집을 사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어느새 탱크옥션에 가입해 아파트를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동네 근처에 물건이 나오면 같이 둘러보러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한 번이라도 인터넷에 경매를 검색해보세요. 이렇게도 부동산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경매를 알고 실행에 옮긴다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희 부자처럼 말이죠.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선택뿐이에요. 어떤 경로로 여러분이 저희의 영상을 봐주신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인연이 생겨서 여러분의 경매를 향한 새로운 출발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이나 경매와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